그래서 이제 직종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종을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고시 공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했던 일이 뭐냐면 사실 회사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세금 띄고 한 180만 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그때 그 중에 100만 원을 적금을 넣었어요. 나머지 갖고서 이제 사실 별로 쓸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숙사도 제공해주고 회사에 식당도 있고 했었으니까 그거 말고는 별로 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아니고 거제도에서 서울 한번 올라오려 그러면 그때는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그래서 거의 거제도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로 생활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고시 공부를 할 돈이 되겠더라고요. 2천만 원 정도로 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로 뭐 학원비, 생활비 하고 하면 한 3년 정도는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고 공대를 나왔으니까 이제 변리사 시험을 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학교 동아리 선배 중에 사시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해서 검사를 하고 있었던 형이 있었고 제 동기 중에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어느 결혼식장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 사시를 볼까 변리사 시험을 볼까 고민이 된다라고 했더니 두 사람 다 사시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공부량은 비슷한데 사시를 붙으면 더 많은 범위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리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사시 붙은 다음에 네가 그쪽으로 경력을 개발을 해서 그런 업무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왕 공부를 할 거면 사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시를 준비하기로 결심을 했죠. 제가 회사에 입사한 게 2003년 8월에 입사를 했었는데 2004년 끝나고 2005년도에 접어들면서 그때 이제 제 상사한테 내년에 제가 그만둘 거니까 제 후임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급여를 주는 일을 했었는데 1년을 안 돌아보면은 이 내용이 모르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뭐 연말정산도 해야 되고 중간에 뭐 임금 협상도 해야 되고 뭐 그런 1년 단위로 돌아가는 임금 업무들이 있어요. 내년에 나갈 거니까 그 사이에 내가 일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후임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후임을 받아서 이제 업무를 인수인계를 준비를 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업무를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돈을 모으고 근데 사실은 그 돈이 중간에 좀 사고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마음 먹고 퇴사를 결심할 무렵에 저희 집이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충청도에서 제법 큰 주유소를 하고 있었는데 IMF를 거치고 하면서 이제 뭐 부도도 맞고 뭐 그러면서 되게 어렵게 유지를 해오다가 그 무렵에 이제 매각을 하고 이제 완전히 폐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형이 이제 되게 힘든 상황이었었고 저한테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혹시 돈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만두려고 공부하려고 모아둔 돈인데 일단 필요하면 쓰고 대신 공부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아뒀던 돈을 다 형한테 주고 이제 용돈을 받으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수험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1년 정도 퇴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 준비를 해야죠. 사시를 봐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사시 제도는 이런 거였어요. 1차 시험을 합격을 하면 2차 시험을 2번 볼 수 있고 2차 시험이 필기 시험인데 그 시험을 합격을 하면 사실상 합격이 되는 3차 면접이 있지만 면접에서 떨어진 경우는 잘 없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1차 시험을 붙고 그리고 2차 시험을 두 번째 보는 2차 시험에서 붙어야 3년 내에 끝내겠더라고요. 3년의 공부 기간을 잡고 집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었어요. 3년 내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다시 원래 업무로 취직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이제 퇴사를 했던 거죠.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동생이 관세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살던 제가 거제도에 내려가기 전에 같이 살던 전셋집이 있었는데 그 전셋집에서 이제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학원을 다닐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 혼자 그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이 공부는 회사를 제가 2006년 3월에 퇴사를 했는데 이제 2006년 1월부터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시의 응시 자격 중에 하나가 법학 과목
학점 이수 내역 20학점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법학 과목을 이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법학 학점을 채워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법학 학점을 채우는 방법은 방통대 시험을 봐서 학점을 인정받는 거였는데 그 시험이 6월하고 8월에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06년 3월에 퇴사 예정인데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그러면 6월까지 3개월 동안에 한 번도 공부해 본 적도 없는 법학 공부를 해서 학점을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사실은 2006년 1월부터 퇴사하기 한 3개월 전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와, 일을 계속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저녁에 이렇게 자면 잠이 너무 와가지고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강의 한번 돌리는 정도, 그 정도로만 퇴사할 때까지 보고서 이제 퇴사를 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했던 건 뭐였냐면 강의를 보면서 교재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교재를 이제 계속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보통 이제 사실 그러니까 법학 기본서 그러니까 교과서들이 최소한 500페이지 이상은 되고요. 민법 책 같은 경우는 한 1,500페이지, 1,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과목 그 정도 되는 책을 봐야 되니까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도 제 기억에는 보통 한 120강 정도씩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학점을 따지 못하면 1년을 공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강의 보면서 막 밑줄 그어가면서 뭔 소린지도 잘 모르지만 막 암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책 정리를 막 했어요. 책 정리를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쳤는데 다행히 그게 60점을 넘어서면 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객관식이었고 그래서 다행히 통과를 했어요. 6월에 10학점을 취득을 했고 8월에 이제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어서 거기서 10학점 그렇게 해서 학점을 채울 수 있었죠. 이제 공부의 방식은 이랬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수험생들이 좀 따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한테 맞는 방법,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는 거. 저는 이제 컴퓨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루는데 되게 능숙했어요. 강의를 정리할 때 뭐 책에도 표시를 하지만 내용들을 그런 이제 한글 프로그램 있죠. 워드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정리를 보충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게 쉽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할 때는 되게 속도가 빨라져요. 이 사법시험, 뭐 지금은 이제 변호사 시험이지만 이 법 공부라는 게 사실 시험을 통과하는 공부라는 게 결국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싸움이라기보다는 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진득하게 앉아서 이걸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막 덕지덕지.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수험생들의 교재는 정말 막 포스트잇으로 막 누더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책이 되게 깔끔했죠. 왜냐면 나는 그 책에다가 정리를 안 했었으니까. 책에는 중요한 부분에만 밑줄만 치고 그리고 내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타이핑을 해서 정리를 해놨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그걸 출력해서 그냥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수험생들이 신림동에 가서 학원을 다녔었는데 저는 그 거제도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동영상 강의들을 보면서 사실 신세계를 느꼈거든요. 이제 정말 교육에 있어서 이 지역 격차는 없어졌구나. 동영상으로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세상이 돼 있었어요.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가 수업 시간이었어요. 근데 강의실이 기둥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강사가 잘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도 TV로 돼 있어요. TV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30분 일찍 먼저 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4시간 정도 수업을 듣는데 한 30분 일찍 가서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1시간 걸리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 4시간 수업 듣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겠죠. 하루에 6시간 정도는 순수하게 강의를 듣는 데만 쏟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그 다음에 또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이게 공부가 될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동영상 강의를 그냥 집에서 봤어요. 집에서 봤고 또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뭐였냐면 배속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강사의 말이 느리면 한 1.6배속까지 보기도 했고 강사가 좀 말이 빠르면 한 1.2배속? 그 정도로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동하는 시간도 없지, 가서 기다리는 시간도 없지, 강의도 심지어 빨리 보지.
강의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에 저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책을 정리하고 반복하는 데 쓴 거죠.